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9-785호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8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위로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는 8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수당을 3만 원 인상하여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현재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위로금은 사망위로금을 포함해 총 4종입니다. 이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로금으로 개정하여 위로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제11조 제3항과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당은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를 들면 사망하신 달에 그달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서부장애인복지관 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신규 위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재활, 자립지원, 평생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장애인 복지 시설입니다. 본 복지관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이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2026년 5월부터 2030년까지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운영법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질 높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8조 명예수당 등 지급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되는데 지금 1호가 이렇게 바뀌었고 2호에서 3호 생략됐고 6에서 8호가 지금 신설이 됐는데, 비용 추계를 보면 6호 명절 위로금하고 7호, 8호가 지금 비용 추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뭐 있습니까? 네, 이거는 그 전부터 주던 위로금인데 네. 저희가 조례에만 안 들어가 있었어요? 조례에 안 들어가 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사망 위로금을 위로금으로 정리하면서 네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85세 미만은 왜 인상을 안 하고? 재정상. 근데 이게 저희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어르신들이 참전 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연세가 거의 뭐 90 넘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보훈단체가 유지가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전 유공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 예산을 좀 먼저 할애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지, 예산이 좀 여유가 생기면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존경에 대한 예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검토 보고서를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서를 좀 보면 명예수당 지급 제 31개 시군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85세 이상자에 대해서만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을 인상시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골자는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급 현황을 31개 시군을 보면 우리 시가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보다 명예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곳이 18군데 지자체가 더 많이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뭐 배분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시 인구라든지 또 기본적인 예산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명예수당은 전반적으로 좀 적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명예수당 말고 저희 시가 우리 보훈 대상자들의 이 지금 수당 지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 뭐 명절 위로금, 우리 시가 내세울 만한 보훈 수당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예우하고 있는 항목은 뭐가 있겠습니까? 월등히 많이 드리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중간 정도 된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명예수당만 보면 저희보다 많이 주는 시군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중복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명예수당, 참전수당, 광복수당 이런 것들을 그 해당이 되는 거에 중복해서 저희는 지급을 다 하고 있고요. 타 시군 지자체 그 조례를 보면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합쳐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네네. 잠깐만요. 네. 예를 들어 구리시가 명예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수가 우리 18만 6천 명인데 사업량이 1,900명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3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지금 이런 곳은 중복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구리시는 구리시 같은 중복 지급 맞습니다. 근데 보훈 대상자가 지금 1,900명 정도 됩니다. 당연히 인구수가 적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산도 적겠죠. 전체 예산도 거기에 비하면 지금 중복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조차도. 네, 구리시는 중복 지급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보다는 많이 지급을 하는 거네요. 네, 그죠? 저희가 네.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경기도 내에서. 그래서 아무튼 뭐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렇게 명예수당을 좀 인상시키긴 한 것 같은데 뭐 80세나 85세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렇게 그 연령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것도 추후에는 좀 재정 상황을 봐서 이것도 같이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타까움에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윤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중복되는 시군도 있고 이제 되지 않는 시군도 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가 지금 재정 상황이 뭐 안 좋은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 그래도 좀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재정 상황이 좀 다시 완화가 되고 다시 그런 좋은 여건이 된다면은 물론 이제 최우선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뭐 국회에서도 이 법이 지금 그 통과가 되고 이제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에서도 그 많이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시도 그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민간위탁 할 경우에 지금 그 어느 정도 예상되시는 게 있나요? 지금 지원 관련돼 가지고 혹시? 네, 저희가 지금 대상 지역을 공무원 이제 참여 대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규모가 이제 저희 시 그 장애복지관 두 군데도 있지만 이게 제일 큰 규모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치료실이라고 해서 그 재활 수중 재활실도 있어서 이게 좀 전문적인 그 복지법인에서 이제 운영을 위탁을 해야 될 거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지금 공개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모집 대상을 수도권으로 그 제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평택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이제 넓혔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제 그 우리가 전에 했었던 복지관 그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 지역에서만 제한 범위를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도권 전체 그 범위까지 넓히셨던 건가요? 보통은 수도권을 이렇게 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전국 범위하고 수도권 범위하고의 혹시 차이점이 뭔가 있나요? 그 지역적인 차이인데 혹시나 이제 뭐 너무 멀리 있는 법인이 선정이 되면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 시설이 보니까 복지관도 들어가고 보호센터에 이제 보호 작업장 세 그 시설 안에 이제 3개가 들어오는데 이 그 복지관 센터 보호 작업장 다 다른 저기가 되는 거죠. 하나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법인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제일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두루 아울러서 하는 법인이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심의하셔가지고요. 좋은 그 민간위탁 그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평택에 어디 있죠? 에바다 장애인 복지관하고 평택 북부 장애인 복지관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북부 장애인 복지관은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부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도 재단에서 트라이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 위탁이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네. 근데 이제 그 복지재단을 하려면 공공위탁으로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방향을 잡았어야 하고 민간에다가 이제 오픈을 하려면 이제 민간위탁 사무 쪽으로 해서 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복지재단이 지금 현재는 뭐 더 많은 시설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민간 법인 중에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이 공공위탁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만 서부 송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예요. 그
서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가 아니라 이 명칭이 혼돈이 되는 곳이 있어서 일부러 송담이라는 것이 넣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으로 서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라는 곳이 있나 보죠? 아니, 민간 아니고요. 저희 위탁한 주간보호센터가 서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 있을 것 같은데 서부 장애인 복지관과 서부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있는데 서부 송담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고 있어야 돼서 근데 설명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가칭으로 해서 네. 그 자료에다가 담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화성시나 뭐 타 시군에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 복지관 이름을 뭐 아르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명칭 공모를 해서 좀 운영을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이라고 적어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민간 위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제 복지재단에서 그 전체적으로 지금 그 관리라기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도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의 그 재단하고의 연결을 좀 어떻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재단은 이제 분야별로 뭐 노인복지관도 운영해보고 장애인복지관도 운영해보고 이런 뭐 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또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서 이제 노하우를 이렇게 발견을 해서 찾아서 이제 민간 시설에다가 전파를 하고 복지재단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복지재단에서 어떤 연구나 실태 확인을 통해서 좋은 점들을 찾아서 우리 시에 있는 그 복지 시설들이 다 이렇게 좀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느 한쪽은 소외되고 하나는 우리 그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소외감도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신규 이제 복지관이 지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도 그 빠지지 않게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자님.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민간과 공공했을 때 그 문제들을 바라봤잖아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분들의 심한 장애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그걸 회피한단 말이죠. 그럼 민간 같은 경우는 정말 들어가야 할 장애인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으로 위탁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공공기관하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뭐 북부는 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민간 위탁으로 굳이 해야 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공공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뭐 중증장애인을 받고 뭐 민간에서 위탁을 했을 때 뭐 중증장애인을 회피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꼭 뭐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민간에서 이제 뭐 그 소리를 들으면 좀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지도 점검을 좀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재단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확대하기는 어려운 여력이라고 보고 또 민간에서도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잘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지도 감독하면서 운영을 한다면 모범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민간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의 그 부모님이나 대상자분들하고 혹시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으신 건가요?
뭐 그 장애인 부모님들하고도 작년 연말에 한 10월 달인가 뭐 그쯤에 11월 달인가 그분들 모시고 가서 현장에 이렇게 좀 가서 의견을 나눈 적도 있고 합니다. 예. 그분들하고는 계속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 민간 위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흔쾌히 뭐 오케이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뭐 그분들은 뭐 따로 뭐 공공 위탁이냐 민간 위탁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으신 거고요. 얘기를 이견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